저는 요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고개를 들기가 망설여지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어제는 없던 것 같은 검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관자 쪽에 조그맣게 있던 점이 어느새 콩알만해져 있고 광대 위 기미는 마치 지도를 그려놓은 것처럼 번져 있습니다. 처음엔 못 본 척 넘기다가 어느 날 목까지 내려온 걸 발견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꼭 정정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검버섯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피부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진 찍는 게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웃는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손주 돌잔치 사진 때문에 한 달 넘게 우울해하신 어머님도 계셨고 동창 모임을 3년째 끊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늙은 티가 너무 나서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울을 피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검버섯 없앤다고 식초 바르신 적 있으십니까? 베이킹소다를 문지르신 적은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 한 번쯤 따라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응급으로 뵌 65살 어머님 한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식초로 검버섯 지우기라는 영상을 보셨답니다. 화장솜에 식초를 적셔서 검버섯 위에 올려놓고 20분을 기다리셨다고 하더군요. 영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피부가 하얗게 익어버렸습니다. 화상이었습니다. 검버섯을 없애려다 오히려 흉터가 남았고 그 자국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이킹소다에 레몬즙을 섞어 얼굴을 문지르신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각질 제거가 될 거라 믿으셨답니다. 결과는 얼굴 전체 염증 그리고 색소 침착이 원래보다 몇 배나 더 짙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의 피부는 젊은 사람 피부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보호막은 약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는 자극이 시니어 피부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자극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시니어 피부에 맞게 순하고 안전하게 천천히 옅어지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이제 검버섯과 기미가 왜 생기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를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피부가 바로 그랬습니다. 맑고 투명했죠. 그 도화지 위에 평생 동안 검은 잉크가 한 방울씩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잉크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20대에 한 방울, 30대에 한 방울, 40대에 한 방울. 그때는 도화지가 두껍고 튼튼해서 잉크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도화지가 얇아집니다. 얇아지니까 밑에 스며들어 있던 잉크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검버섯이고 기미입니다. 즉,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 동안 쌓인 결과가 이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잘못된 세안 습관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떼수건으로 문지르고 과하게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염증은 색소 침착을 더 짙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꾸셔야 할 건 팩이 아니라 세안입니다. 물은 미지근하게, 손으로 부드럽게, 수건은 톡톡 눌러 닦는 것. 이것만 바꿔도 피부 반응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딱 3가지입니다. 모두 꿀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 꿀이냐고요? 꿀은 순하면서도 보습과 보호를 동시에 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꿀과 감자를 이용한 팩입니다.
이건 기미와 검버섯색을 옅게 만드는데 초점을 둔 방법입니다. 감자에는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은 색소 공장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꿀과 달걀 노른자를 섞는 팩입니다. 이건 영양 공급용입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생기가 없을 때 도움이 됩니다. 피부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꿀과 바나나를 섞는 팩입니다. 이건 탄력 회복에 초점을 둔 방법입니다. 눈과 팔자처럼 잘 접히는 부위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자극 없이 꾸준히. 여기서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십시오. 2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상처난 부위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남은 팩은 보관하지 말고 그때그때 만들어 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먹는 것과 사는 방식입니다. 피부는 결국 몸의 일부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흐린 날에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세안부터, 내일은 물 마시기부터 그렇게 하나씩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검버섯과 기미를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거울을 다시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밤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시면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괜찮다. 그리고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다.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